저는 항상 마케팅의 가장 근간은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고통을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느꼈던 이 고통을 좀 해결하는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문을 잘못된 곳에 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의 대상을 다 AI로 바꾸는 게 정말 좋은 시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 근데 요거는 기계가 대체를 못하는구나, 요거를 사람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로만 68억 매출을 달성하신 인플루언서 1타 강사가 전하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전략이라는 주제로 인플루언서 업계의 선구주자인 오은환 디렉터님을 모시고 오늘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은환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컨텐츠로 목표 달성했어. 줄여서 오콘목달이라고 하는데요. 오콘목달을 운영하고 있는 오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을 제가 제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그때 처음 뵀는데, 그 전부터 이미 저는 좀 대표님 SNS 채널을 팔로우하면서 네. 인스타로 강의하시는 걸 굉장히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보셨군요. 네네네. 처음에 보고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미 좀 SNS 쪽에서 워낙 유명하시고 강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정확히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네.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인터넷 세상에 진입을 한 거는 2015년 블로그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냥 남는 시간에 블로그를 적어볼까라고 한 그 블로그 글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다이어트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흐르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팔로워 분들과 요즘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 라이크 커머스, 그리고 또 기업들과 많이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콜라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6년을 재미있게 정말 사업하고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최근 한 2년 전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강의를 좀 해보지 그러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래요 하고 자그마하게 클래스를 하나 연 거가 오콘목달이 되어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가르치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강의로만 68억 매출을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2년 동안에 달성하신 매출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강의가 생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네네.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긴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좀 조사하면서 보니까는 클래스 U에서 전체 2200명 강사 중에 1위, 그리고 플랫폼 와디지에서 컨설팅 분야에서 1위, 그리고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세바시 대학 등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 101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1위를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게 2년 동안 굉장히 단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강의 자체가 좋았던 어떤 상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야겠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들으신 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영향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고 영향력이 생기신 분들께서 당신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에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서 크게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단기간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큰 공은 저희 수강생분들께 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간 이런 단기간에 성과를 내신 분들 보면은, 특히 이거를 처음 오은환 대표님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이미 강의를 많이 하셨거나 이미 어떤 마케팅 대행사의 대표이거나 이런 관련된 직종의 사람이지 않을까? 이미 잘 되고 잘 하고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될 텐데, 네. 이 강의 시장에 뛰어드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 6년은 인플루언서로 지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방끈이 좀 많이 길어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도
또 학부를 하나를 더 하고 그리고 석사 공부를 또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하고 있던 중에 블로그를 시작하고 인플루언서가 된 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산 지는 20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씬에서 보이진 않았었겠지만 이렇게 뭔가 온라인상에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어도 제가 살고 있는 공간들에서는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성신여대에 출강을 하고 있었다거나 기업들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모습들은 사실 전공자로서 있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티칭하는 데 있어서는 좀 네.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으셨던 그쵸. 상태였군요. 그 부분은 좀 은사로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가 뭘 모르면 잘 알려주고 싶어 하고, 이걸 왜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쉽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부터 과외를 정말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강의 시장 쪽으로 좀 더 깊게 진입하게 되셨는지. 네. 제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종윤 선생님이라고 제가 지금도 찾아뵙는 은사님이신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고는, 오은환 대표의 경험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험일 텐데, 그거를 한번 자그마하게 클래스를 열어서 해보지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8분이 모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작은 공간에.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내용으로 2시간을 함께 했고 그 2시간이 정말 효과가 커서 이분들의 삶의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앵콜을 외쳐주셨고 그 앵콜을 거듭한 거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을 담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온라인 클립이 사실 오프라인은 공간의 제약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좀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그 깊게 좀 질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이미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시고 이런 학습 플랫폼이 오콘목달의 또 대표로 계시잖아요. 네. 좀 이런 오콘목달에 어떤 미션과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도 컨텐츠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보게 되는 세상도 컨텐츠고 모든 게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공한 마케팅 안에서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바라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 위치시킨다면 그게 어디인 걸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위치를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 걸까?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면 좋고 어떤 것들을 안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틀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틀을 좀 잘 제시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구성함에 있어서 강의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내가 어떠한 실행을 해봐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롬프트처럼 사람들한테 촉구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문을 사람들에게 주면 이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면서 컨텐츠가 나오고 당신들의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강의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 성공법. 말 그대로 컨텐츠가 어떻게 나와야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까? 라고 하는 거가 1탄.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해지고 사랑 많이 받고 기회를 많이 잡는 것에 있다 보니 그것을 해내시는 분들이 정말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내가 영향력이 커졌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 인플루언서 강의가 2탄이 되었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이어진 질문. 뭔가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뭐 무형의 상품이든 내가 바르고 있는 화장품이든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빵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판매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도착해서 그것이 3탄으로 라이크 커머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끝났는데 4탄은 타인 사고력. 내가 상대방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타겟을 좁히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탄까지 지금 연재물로 2년 동안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저도 이제 오코목달의 멤버십으로 가입이 되어서 대표님의 좀 콘텐츠를 좀 듣고 있는데 네. 제가 느낀 거는 대부분의 좀 이런 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강의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어떤 인기 있는 강의들을 보면 좀 약간 좀 자극적이게 뭐 상위 노출 전략, 네. 약간 이런 시대가 바뀌면 좀 네.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 로직이 바뀌면 다시 또 세팅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쵸. 그 어떤 시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컨텐츠들이 좀 인기가 많았다면 네. 대표님의 컨텐츠는 약간 좀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하고 네. 이런 어떤 시대가 바뀌더라도 적용 가능한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걸 터득해서 시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 기획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래서 좀 사랑받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페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뭔가를 알아갈 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허민님과 만났을 때 수업으로 만났지만 제가 뭔가를 알아야겠다 하면 배우러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SNS 강의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뭔가 이번 달엔 적용 가능한데 로직이 조금만 바뀌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보니 나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또 강사한테 큰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그것이 괴로울 것을 이미 알고 그거 풀어주는 거가 새로 나왔으니까 다시 등록해 라고 하는 좀 고가의 상품들을 준비해 놓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장치를 심어 두셨는데 저는 그 돈을 되게 성실하게 내는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내가 뭔가를 이제 좀 알 것 같고 이제 좀 할만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좀 실행해 볼까라고 하는데 바뀌었어요. 다시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게 모든 영역에서 반복이 되니까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케팅의 가장 근간은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고통을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느꼈던 이 고통을 좀 해결하는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걸까? 뭔가 듣고 나서 바로 적용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알고리즘이 또 바뀌어도 마치 모건하우저리 불반의 법칙에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뀔 때에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이렇게 자주 바뀔 예정이면 안 바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붙잡아 보자. 그리고 그것을 잘 붙잡으면 신기하게도 알고리즘이 그것조차 뒤집어 엎지는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저의 관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콘목달에 있는 내용들은 바뀌지 않을 것들. 이것이 근간의 뿌리로 있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라이브로 계속 보강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보강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좀 그 마지막으로 좀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시청자들도 아마 좀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좀 그런 엄청나게 강의에 매출도 내시고 다양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저희가 좀 알만한 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한 상태에서 오셔서 또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해내시고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나의 사례라고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멋진 분들도 오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디마프 레지나 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라이크 커머스로 당신을 좋아하는 팬분들과 정말 팬덤 베이스드로 팬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말 팬덤 베이스드로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는데 벌써 2년 차에 100억이 팔립니다. 그리고 7개국으로 수출이 되었어요. 작년에 CJ 전체 1등 하셨고요. 와.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항상 은하님 덕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레지나님께는 아니 이미 잘하던 분인데 왜 저한테 덕분이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컨텐츠가 어떻게 뾰족해져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영감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기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는 멘탈. 우리가 사실 컨텐츠를 이어가다 보면 멘탈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반응이 너무 좋으면 악플에 시달려서 힘들어하시고 반응이 너무 떨어지면 내가 한물 갔나라는 생각에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런 멘탈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런 멘탈 케어를 좀 많이 잘해요. 그래서 제자분들 가운데 완전히 포기해서 난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완전히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예 0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나는 경력 단절이 됐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어.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이제 기회가 없을 예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감을 경험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러고 0부터 출발을 하시는데 이제 순식간에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시다시피 기회가 정말 많이 와요. 그럼 이분들이 삶의 생기를 되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수백 명이다 보니까 누구를 탁 꼽아서 말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글쎄요. 좀 서운해 하실까봐 누구를 말씀드려야 되지? 누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 이런 네네. 고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좀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이게 사전 질문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진짜 대단하신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기 좀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수많은 분들이 좀 거쳐가신 것 같고 저도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약간 그 무엇보다 좀 수강생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맞아요. 크리에이터 아니면 강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거기서 내게 오는 또 에너지가 되게 좀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엄청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삶의 어떤 한 코너에서 저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시는 거는 뭐 형형색색이죠. 강도도 각기 다르죠. 그런데 제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지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오셔서 그때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정말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되고 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러다가 어떻게 좀 AI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원래부터 팔로우했지만 요즘 그 운영하고 계신 오은환의 하이라이트 유튜브 맞아요. 채널에서 네. 챗GPT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면서 제가 그때 맞아요. 좀 약간 꽂혔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인스타그램 네.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을 다루시다가 그 AI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그 오은하님처럼 네. 그리고 다른 이미 좀 이쪽에 눈을 뜨신 분들은 AI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또 컨텐츠로 다루시는 걸 보면서 좀 또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첫 컨텐츠를 봤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그때 그 컨텐츠에서 맞아요. 제 책을 작가님의 또 책이 소개해 주셨고 나오죠. 또 그 영상이 또 지금 굉장히 엄청 사랑을 받고 네, 있습니다. 채널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AI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안목고수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모임이 있어요. 오정철 대표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이제 연말에 라움에서 모였습니다. 아주 성대한 파티였어요. 근데 그날 김난도 교수님께서 오셔서 1시간 반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은 트렌드 코리아를 굉장히 긴 시간 집필하시면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역할이 되게 크시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1시간 반 강의를 한 끝에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끝에 딱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매일 2시간씩 AI 공부하세요. 이러고 무대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잠깐 듣는데 소름이 좀 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트렌드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앞서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플루언서신 거잖아요.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이 마지막 멘트를 저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거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말 2024년 1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들었던 그 커멘트를 제가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든 해외 자료든 유튜브든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많이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하고 컨텐츠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친숙하게 느낀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가 아마 7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그래요. 뭔가를 알면 바로 말하지 않아요. 좀 신중한 성격이어서 한 6, 7개월 동안은 내가 AI에 대해서 말할 뭐 자격이 있나? 경험이 있나? 뭐 말할 본분이 되나? 뭐 이런 검열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전과 후가 삶이 극명히 달라졌다라고 느끼다 보니 나는 이거를 우리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찍은 첫 컨텐츠가 또 작가님의 책과 함께였어서 그래서 저희가 또 더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교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맞아요. 또 강의도 가게 되고. 네, 팟캐스트로 모시게 돼서 정말 너무 지금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미 많은 분들이 AI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좀 이야기하시고 정말 AI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뭐 컨텐츠에서도 다루신 것처럼 챗GPT 유료 사용자는 뭐 국내에 한 1% 정도? 정말 안 쓰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 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좀 이야기를 좀 주시고 싶은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드는 생각은 우리가 기획을 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체크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단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인들을 AI가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어떠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든 내가 이 AI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고민돼 망설여져 이러면 우리가 보통은 편한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본 친구한테 나 마라톤 뛰어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살 한 번도 못 빼본 친구한테 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영어 사실은 못하는 엄마한테 우리의 영어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물어보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문을 잘못된 곳에 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의 대상을 다 AI로 바꾸는 게 정말 좋은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고 반응이 없으면 쭈글 이게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스레드를 하나 올렸는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앞이냐 뒤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마치 왜 성격 검사할 때처럼 나는 어떤 타입이지? 이런 것처럼. 근데 당신은 콘텐츠를 올릴 때 자 1번 오늘 뭐 올리지 고민한다? 아니면 그냥 올린다. 그다음 2번 이거 내가 올려도 돼? 라는 생각을 한다? 눈치 보지 않는다. 3번 반응 왜 이러지? 하고 반응에 대한 생각을 한다. 반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다. 당신은 전자냐 후자냐 이렇게 해서 3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정말 답이 다양한 거예요. 전전전도 있고 뭐 전후전도 있고 후후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발견을 한 거가 후후후는 별로 없어요. 다들 대부분은 반응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응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기획부터 내가 좀 신경을 쓰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신경을 쓰는 게 옛날에는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이젠 AI랑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인사이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좀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AI를 좀 접하기 전에도 이미 컨텐츠를 굉장히 잘 기획하시고 작성하시고 또 활용하셨잖아요. 네. 좀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업무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어떤 좀 효율성을 경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좀 서치를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업적으로 연구를 하던 사람이고 그 근거에 대한 좀 결벽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야? 연구 결과 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 AI가 없던 세상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만 몇 개월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아보고 해외 자료, 국내 자료, 최신 자료, 옛날 자료, 뭐가 더 맞는 말인지 이런 걸 판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보니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좀 있었는데 지금 AI가 생긴 다음부터는 제가 딱 물어보면 무슨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검색과 관련된 자격증 있었잖아요. 그 자격증으로는 얘가 뭐 거의 감점이 없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 정확하게 적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근거들을 소스를 딱딱딱딱 달아서 갖다 주니까 아무리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쳐도 들어가 봐서 내가 그걸 검증만 하면 되는 단계로까지 줄여놓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생기고 나서 제가 느끼는 굉장히 행복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근거를 찾고 싶을 때 근거를 금방금방 찾아준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AI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잘 짚어주게 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직업이 뭔가 근거 있게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많은 효용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직업이 다른 분들은 다른 효용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좀 AI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게 뭐 인스타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어떤 SNS 채널이건 좀 자동화? 약간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뭐 인스타그램 자동화, 블로그 자동화 약간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네. 조회수를 많이 얻고 이렇게 네. 여기저기서 등장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걸 보면서 과연 뭐 AI가 주는 또 이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좀 뭔가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좀 배제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약간 자동화보단 얘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컨텐츠로 좀 다루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그 자동화 컨텐츠를 만들어주셨던 분들의 좀 조회수가 조금씩 지금은 이제 그 챗GPT가 4옴니까지 등장했지만 그 전에는 3.5, 3.5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놀랐지만 컨텐츠로 제작하다 보면 뭔가 나 같지 않고 AI스럽다? 지금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라는 페르소나가 좀 빠져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또 대표님의 좀 인사이트도 좀 궁금합니다. 그 AI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써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맡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왠지 영업하려는 냄새가 나 이러면 우리는 정말 그 퍼스에이션 날리지라고 하죠. 나는 싫은데? 라고 하는 털을 세우는 것처럼 여기서 AI 냄새가 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그냥 이거는 AI가 만든 거잖아. 화를 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 스레드의 어떤 분의 화를 좀 봤는데 내가 로고를 만들고 싶어서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고 큰돈을 냈는데 AI 냄새가 나. 이 로고가 미드저니 같은 게 만들어준 로고인 것 같아. 내가 화가 나는 게 이상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댓글에 수백 개가 화가 나지. AI 냄새 싫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냄새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자동화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자동화를 열심히 밤새도록 걸어놨더니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
하는 공장들이 저는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자동화 전문가 분들이 오히려 약간 말씀하시는 고통을 좀 들어보면 기깔나게 세팅을 했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짜 멋있는 앱을 만들었는데 유저가 안 와요. 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역시나 손길과 온정이구나. 근데 요거는 기계가 대체를 못하는구나. 요거를 사람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이제 좀 꾸준히 좀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좀 활용을 하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스트분들의 질문, 이전에는 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좀 어떤 파편적인 부분들 갖고 질문으로 만들어내거나 좀 약간 제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좀 진행할 때 그분의 정보를 좀 가능하면 다양한 채널에서 좀 얻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콘텐츠가 계신 분들이라면 조회수가 좀 잘 나온 영상들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또 만약에 책을 쓰셨다 그럼 그 책 내용을 저는 가급적이면 책을 다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제가 따로 그 정리를 해서 좀 더 질문하면 좋을 내용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질문하면 좋을 내용들을 여러 가지 채널에 그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 질문을 뽑아내는데, 사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그쵸. 지금은 좀 이전보다 한 10분의 1가량? 그쵸. 한 적어도 한 2분의 1 정도는 수고가 굉장히 네. 줄어든 것 같고, 네. 그리고 시간만이 아니라 그 질문이 전체적인 흐름에 좀 맥락을 잘 이어간다? 맞아요.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AI가 좀 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약간 비서 같은 역할로 이렇게 얘를 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할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콘텐츠 제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튜브를 또 업로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목이나 네. 설명이나 뭐 태그들 이런 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작성하기가 어려웠다면, AI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플러스 AI로 활용했을 때 저는 그 굉장히 효율성을 좀 경험하면서, 최근에는 저는 AI 아직 별론데 이걸 굳이 내가 써야 되나? 아직은 멀었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엄청 막 설득을 하기보단 전 제가 제 사례를 좀 직접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나 뭐 제가 모집하고 있는 강의라던가 아니면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메일을 쓸 때도 다 좀 AI를 쓰되 거기에 제 페르소나를 좀 반드시 좀 반영을 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좀 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드는 요즘 생각은 얘가 그냥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쓴 글도 얘한테 좀 교정을 받거나 좀 제안을 받아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자동화보단 약간 보조도구처럼 맞아요. 네, 좀 활용하고 있어서 좀 그 효율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좀 가장 좀 궁금해할 부분이, 좀 이런 컨텐츠 제작에서 또 대표님은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저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의도 세우기. AI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내가 얘한테 의지하고 그냥 의존을 하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분들하고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막 팬레터가 오는데 답장을 쓰려고 그러는데 클로드에다가 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선뜻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쓴 일본어가 이상한 일본어일까봐 뭔가 클로드가 아웃풋을 주긴 했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일본어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 아무리 AI가 뭔가를 해줘도 내가 이걸 믿어도 돼? 이대로 써도 돼?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I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도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뭐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표가 뭐지? 요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스레드를 올린다. 나 이거 왜 올릴 예정이지?
내가 인스타를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가 인스타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인스타에 오늘 피드를 올릴 거다. 왜 릴스가 아니라 피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조차 모르겠다면 그거부터 AI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컨텐츠의 목표부터 알려줄 거거든요. 너가 오늘 뭘 더 팔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네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가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아니면 오늘 외로운 거야? 왜 올리고 싶어? 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오늘 뭔가 팔 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사람들과 교감을 하면서 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면 난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러려고 하면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라고 묻기만 해도 아마 대답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네 사람들이 네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너에게 사랑을 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답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가진 재료 중에 어떤 걸 좀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얘가 티키타카를 그런 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의도 세우기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도 세우기가 없으면 나 오늘 뭐 올려?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올려봐 이랬는데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죠. 그거는 나의 질문이 너무나도 차원이 낮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AI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내가 오늘 의도가 뭐고 목표가 뭔데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 때 너의 이런 도움이 받고 싶어. 그리고 나의 역할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담겨 있으면 그걸 잘 도와주겠죠. 그래서 저자님도 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프롬프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명령문을 보냈는가 요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얘가 준 게 좋은가? 내가 봤을 땐 좋은가? 막 떨리는가? 막 너무 좋은가? 근데 별로라고 하면 그럼 그땐 다시 또 칼을 갈아야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난 이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래서 좀 수정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근데 난 이래서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조차가 잘 안 든다면 일단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실 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보다가 난 이런 콘텐츠가 너무 좋아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소스로 좀 줘보는 거죠. 나는 유독 이런 콘텐츠가 너무 좋은데 이런 콘텐츠를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뭘까? 라고 하면 아마 AI가 알려줄 거예요. 1부터 10까지. 당신이 이걸 좋아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이유를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해보자 라고 답이 분명히 올 거고 그것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다면 그때 나오는 산출물은 여러분들이 그냥 뭘 만들어줘랑은 차원이 다른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엄청 공감하는 이야기고 네. 저희 그 팟캐스트에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대부분 약간 동일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뭐 할 건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시글 작성해줘, 캡션 만들어줘, 해시태그 추천해줘, 약간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컨텐츠를 작성했는지 얘한테 한번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는 사실 진짜 제가 챗GPT 등장하고 나서 가장 좀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얘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모를 땐 모른다고 하지만 항상 좀 안 된다고 하기보단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얘가 수정을 해주거나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든든한 나의 편, 내 조수, 약간 비서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끝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좀 프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시는 게 멀티턴으로 좀 얘랑 대화를 좀 길게 좀 이어가면서 나의 의도를 얘한테 전달하면 그 의도를 얘가 파악하는 순간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답변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좀 제 채널에 좀 많이 나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의 콘텐츠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좀 이어서 네. 좀 이렇게 좀 또 챗GPT나 클로드 그리고 또 다양한 또 AI 서비스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데 좀 챗GPT나 클로드 두 개를 비교한 영상도 좀 굉장히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좀 그 LLM 모델의 특징들을 대표님이 사용해 보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지금 진짜 내가 굉장히 거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활용도를 좀 이렇게 그 활용도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AI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스레드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AI 5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클로드를 들었어요. 사실 GPT와 클로드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약간 표가 5대 5여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더 승기를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제 영상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러고 계속 클로드가 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예쁜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만족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를 요즘은 좀 많이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GPT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부분은 말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툭 음성 틀어서 마치 시리에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챗 GPT랑은 말로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뭔가를 하고 싶거나 좀 단순하게 묻고 싶을 때 그리고 검색해서 빨리 찾아줘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즉시 찾아오는 그 간결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또 챗 GPT를 켜서 음성으로 쓰고 간결하게 쓰고 하는 그런 맛을 좀 느끼고 있고 그 다음 요즘 사실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펄플렉시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또 신세계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또 끝나고 나서 또 네. 더 신기한 걸 네.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얘기하는 거에 근거가 뭐야 이거에 막 결벽이 있을 정도인데 펄플렉시티는 너무나도 딱딱딱 원본을 갖다 주고 보여주고 체크해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네 라고 느끼는 감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 감마요. 감마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 감마랑 해봐라 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좀 방해가 됐어요. 얘가 너무 막 뭘 만들어주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만들어주면 안 되나? 하고 얘랑 씨름을 하다 보니까 빈 화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화면을 만들어 놓고 뭔가가 필요할 때 요소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드전이랑 플럭스까지. 물론 그 안에서 감마 안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토큰을 사용하면서 크레딧을 쓰면서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잘 만들어 온 다음에 그것을 플러그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이미지 만드는 거는 주로 플럭스로 만들고 또는 미드전이랑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감마로 슬라이드 만들고 그 가운데 근거자료 찾는 건 펄플렉시티가 해주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거의 클로드랑 GPT랑 놀고 이렇게 하루가 좀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굉장히 그래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 툴들이 처음에 약간 좀 접근하기 좀 뭔가 챗GPT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접하면 뭔가 왜냐면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사용했을 때 뭔가 아직은 좀 뭔가 어색하고 내가 이걸 잘 사용하고 있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AI 툴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사이트에 있는 매뉴얼을 다 한번 좀 분석을 해봐요. 와. 네. 그리고 분석을 하고 여기는 대부분 이제 유튜브의 컨텐츠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좀 전문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그리고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외국의 이런 사스나 AI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로 디스코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디스코드에 굉장히 그 다양한 유저들의 활용 사례들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대부분 그냥 얘가 검색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검색 도구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설정이 가능하냐면 내 그 챗GPT와 마찬가지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처럼 나라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정할 수가 얘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내가 검색을 하더라도 좀 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AI를 내가 검색을 하더라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내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걸로 그렇죠.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내가 관심 있는지 아니면 컨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지 얘가 계속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네. 좀 더 이전에는 생각보다 내가 질문했을 때 약간 제너럴한 답변을 줬다면 좀 더 왜 이렇게 얘가 그냥 잘 찾아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써보면서 그 안에서 좀 저는 그 유즈 케이스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다루고 그리고 레딧 같은데 보더라도 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서 그냥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다루지 않는 어떤 사용법들을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좀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가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퍼플렉시티는 제가 사용하는 가장 그 사용도가 높은 툴로 지금 자리 잡았고 감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마도 거의 대부분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때 좀 간결하게 제가 디자인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좀 나보다 좀 잘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막 감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얘가 이런 것도 해주네?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할 때 얘가 다 해주겠지라는 접근보다 그냥 어디까지 하나 좀 보자라고 처음에 접근하고선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만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계속 피드백을 드려요. 근데 진짜 AI 서비스들이 이전의 어떤 기업들하고 굉장히 다른 게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유저들이 어떤 피드백을 반영을 하면서 그런 그 점점 더 이런 툴들이 고도화가 돼가고 예전보다 감마도 제가 소개한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 1년보다 지금 사이에 엄청 더 고도화가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오늘도 공유해드린 게 플럭스 지금 거의 미드저니의 대항마라고 하는 그 플럭스가 지금 감마에도 또 들어와서 또 이미지 있더라고요. 생성을 맞아요. 굉장히 좀 이전에 좀 약간 좀 그 AI스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해주면서 감마를 더 잘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런 처음 접근하신 분들에게 일단은 보편적으로 그런 유튜버나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한 번쯤 좀 사용량을 좀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그걸 경험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완전 공감입니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매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네네. 그래서 좀 아마 또 이렇게 오콩목달 또 회원분들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면 또 바로 그걸 좀 사용해 보시면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한번 끝날 때마다 다들 말씀을 주시는 거가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쓰기 시작하면 정말 행복해들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기획하는데 좀 AI를 좀 활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좀 AI라고 하면 뭔가 약간 좀 선입견을 갖고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좀 조언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쓰시는 분들을 많이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허민 대표님이 하시는 강의를 좀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를 좀 더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도구가 있는데 좋대 라고 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 건데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정말 잘 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공모전을 나갔다 하면 대상을 휩쓰는 선배랑 제가 2년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 밤을 정말 많이 샜는데 눈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 어떻게 이 하얀 도화지 위에 저렇게 파워포인트가 완성이 되지? 라고 하는 거를 끝도 없이 그분과 함께 보게 되면서 저도 그냥 왜 보다 보면 그게 습득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저렇게 쓰는 거였어? 저렇게 쓰는 거였어? 저렇게 쓰는 거였어? 하면서 저한테 많이 편안해졌고 저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도대체 나랑 질문이 뭐가 다르기에 저 사람은 저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보시고, 근데 저는 돈 내고 갔잖아요. 저자님께도 돈 내고 갔고, 제가 사실 AI 강의도 비싼 강의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돈을 내면 거기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자들에게 갔을 때에는 돈을 냈으나 내용이 없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좀 검증된 분들한테 뭔가를 배울 때에는 분명히 내가 낸 교육비보다 큰 리턴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투자했던 것처럼 AI 공부도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님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자꾸만 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공부하고 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내가 지금 뭐 SNS나 아니면 어떤 뭔가 컨텐츠를 생성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AI를 좀 잘 활용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이걸 들으니까 좀 더 오은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좀 오은하님을 좀 찾아가야 되는지, 네. 운영하시는 뭐 사이트나 또 채널명도 좀 소개해 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AI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많은 것을 경험하면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압축을 되게 잘하는 걸 좋아하는데 AI를 사용하면서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유튜브에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영상들을 보시고 난 너무 와닿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오은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라이브에서 좀 긴 호흡으로 풉니다. 왜냐하면 한 2시간 넉넉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체류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압축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라이브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상세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텐데, 그 라이브에 대한 공지는 주로 인스타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는 카카오톡 채널.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서 알림을 받으시고 인스타로 오시든 줌으로 오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안에도 유료 수강생분들의 커뮤니티는 있다 보니까 난 당장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 강의를 듣거나 멤버십에 오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처음 아는 사람에게 바로 돈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유튜브와 무료 라이브부터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시면서 좋은데? 라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오콘목달에 저희가 관련 링크도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감사합니다.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듣다 보니까 역시 좀 이전에 굉장히 한 영역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AI를 사용하실 때도 좀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잘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 저도 좀 참고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지 좀 챗GPT나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좀 제작하는데 한번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